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는 왜 평화롭지 못한가 네 번째 주제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 그것이 지구촌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전쟁이 안 터졌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좀 큰 전쟁이죠. 벌써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가 오늘 한번 주제 삼아서 지구촌 평화의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사진을 보시면 사진 제가 2장을 올려놨는데요. 러시아의 폭격으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주거지인 아파트가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진 모습이에요. 만약 우리가 여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자고 있는데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파괴됐다 하면, 그것도 몸과 마음을 다쳤다 또는 심지어 사람의 목숨이 빼앗겼다 이렇게 되면, 가족을 잃었다 하면은 참 이게 이런 사진을 볼 때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전쟁을 어떤 이유로든, 전쟁은 나쁜 거니까 아무리 나쁜 평화도 아무리 나쁜 전쟁도 뭐 이런 비유를 한다면은 아무리 나쁜 평화도 어떤 전쟁보다는 좋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자, 전쟁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이에 이미 이제 올해 2월 달에 벌어졌으니까 이제 거의 이제 9개월이 넘긴 셈이죠. 11월 초가 되면 이제 9개월째인데, 이게 전쟁이 안 날 수도 사실 있었죠. 느닷없이 전쟁이 하여튼 터졌어요. 물론 그 사이에 2014년도에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남쪽의 크림반도라고, 우리가 보통 예전에 크림반도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현지 사람들은 그걸 크림이라고 발음하니까 우리 이제 그 현지 사람들의 그 발음을 존중을 해줘야죠. 크림반도를 2014년도, 그러니까 8년 전에 러시아가 점령하고, 그리고 지난 8년 동안에 계속 우크라이나 동남부 쪽에 러시아 말을 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살죠. 그 사람은 심정적으로 나의 조국은 러시아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그쪽의 분리 독립 문제로 지난 8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뭐 평화롭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로 사상자가 생기는, 또 많은 그 건물들이 파괴가 되는 이런 참화가 벌어질 것은 좀 뜻밖이죠. 그래서 피할 수는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오늘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러시아가 이제 지금 현재 침략국으로 돼 있죠. 전쟁을 한다면 그 두 가지 이제 권리가 이제 자동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요. 다시 좀 돌이켜보면, 내 나라가 침략을 당했다. 그럼 아무리 나는 전쟁을 반대하고 어떤 일이든 나는 평화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내 나라가 침략을 당하면 당연히 방어 전쟁을 해야죠. 그러니까 조국 방어권, 그게 하나의 자연 법의 권리로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다른 하나는 UN, 국제연합이죠. 거기에 중요한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군사 개입 결의안을 내면 상임이사국들의 반대가 없고 해서 그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UN 회원국들은 당연히 전쟁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6.25 한국전쟁 때 북한군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은 다른 여러 나라들이 한국에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한 것도 그 나라 사람들이 침략을 당해서가 아니라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군사개입 결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전쟁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침략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개입 결의안이 나왔나요? 그것도 아니죠. 결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해서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죠. 그래서 그 러시아를 징벌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제재죠. 그런데 문제는 제재가 이 효과가 있을까?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이 좀 또 우리가 한번 따져볼 문제입니다. 러시아가 워낙이 자원 부자 나라죠. 석유도 많이 나고 가스도 많이 나고 그 가스에 유럽 국가들이 또 많이 의존하고 뭐 그런 것이 이 러시아가 지금 버틸 수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을 그래도 견디는 물리적인 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든 전쟁은 나쁜 거니까 그만해라 하고 지금 외치고 있죠. 자, 여기 세 사람이 보이는데요. 왼쪽에 맨 왼쪽에 푸틴, 그 다음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뭐 하여튼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이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전쟁으로 또 누군가는 또 이익을 챙긴다 그래요. 자, 그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평화를 가져오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 하는 것을 마지막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앞에도 조그맣게 올려놓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젤렌스키 오피셜 웹사이트라 해서 젤렌스키는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의 그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진 사진이에요. 아마도 이 사진 하나가 여기 뭐 사람 죽고 다친 그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우크라이나가 현재 겪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그런 참상의 그걸 잘 상징하고 있는 사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죠. 특히 난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국내, 국외 합쳐서 한 1,600만 명.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어떤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그 루마니아 국경을 넘어서는 그러면서 우는 사진인데요. 이런 인간이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모습들이 21세기에 사실은 많이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자, 난민들이 1,600만 중에 절반이 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 중에는 이제 독일이 가장 많은 난민이 있고, 제가 사실은 10월 달에 독일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길거리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여러 명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다 전쟁을 피해서 그래도 운이 좋게 그래도 독일까지 와서 나름대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만도 우린 다행스럽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만요. 어떤 유럽 땅에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가 있고 러시아에도 한 200만 정도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부는 물론 전란을 피해서 피난을 간 사람도 있지만 러시아가 강제로 말하자면 추방하듯이 연행하듯이 그렇게 또 러시아 쪽으로 몰아낸 그런 난민들도 자신의 뜻과 다르게 또 러시아로 피난을 간 사람들도 또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많은 집들, 또 무슨 발전소, 뭐 이런저런 그 인프라들이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택이 가장 많고, 여기 지금 단위가 1빌리언, 10억 달러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39빌리언이니까 390억 달러 어치의 집들이 파괴가 되고, 390억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한국의 이 국방비가 410억 달러였는데요. 우리나라 국방비가 사실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50조가 사실은 넘는 돈인데 이 주택이 이렇게 많이 파괴가 됐고 지금 이 통계가 올해 6월 기준이에요. BBC에서 지금 자료를 올려놓은 건데 지금 이제 11월 다 돼가니까 또 이거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겠지요. 도로, 다리, 이 인프라들이죠. 공항, 산업단지, 철도, 또 학교들이 또 파괴가 되고
또 병원도 파괴가 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역이 이 지금 러시아와 벌이는 전쟁에서 공습의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파괴된 집이나 학교는 다시 세우면 그만인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그래서 사람도 많이 죽었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요 다음에 사람 올려놨는데 어떻게 다른 게 나왔네. 여기 맞습니다. 예, 맞아요. 자, 사람들이 또 많이 죽고 다쳤어요. 전쟁 희생자, 전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으로 죽은 전투원이 한 우크라이나가 한 최소 5천에서 10,000명, 러시아가 한 6천에서 15,000명. 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 10,000명 이상 죽었다는 얘기인데요. 또 이 비전투원, 민간인들이 또 우크라이나에 한 4,000명. 자, 그러면 합치면 최소 한 15,000명. 우리가 이번 공부 모임의 첫 번째 시간에 전쟁의 개념을 규정할 때, 전쟁이란 뭐를 전쟁이라 한다 할 때 1년 동안에 쌍방 전투 양쪽에서 1년 동안 1,000명이 죽어야, 1,000명이 죽어야 전쟁이라 한다 했죠. 근데 지금 1년이 아직 안 됐죠. 아직 9개월도 아직 만으로 안 됐는데 벌써 한 최소 15,000명 정도가 죽었으니까 이거는 상당히 큰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다쳤죠. 또 성폭행의 피해를 입고, 또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특히 이 재산상의 피해, 우리 앞에 그 집이 파괴된 게 거의 뭐 40억 달러 정도 된, 400억 달러 가까운 집들이 파괴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런 그 통계 수치로서 보여주는 거죠. 난민도 국내 국외 절반씩에서 1,600만 명. 그런데 제가 이 빨간 글씨로 국내적 갈등 불신 증폭, 이게 사실 또 심각합니다. 왜냐? 우리 한국이, 독일은 1990년에 통일이 됐는데 한국은 아직도 분단 상태죠. 그럼 독일과 한국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독일은 전쟁을 겪지 않고 동독과 서독 간에 나름대로 왕래도 하면서, 물론 긴장 관계도 있고 갈등 관계도 물론 있었지만 그래도 큰 전쟁은 없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미움, 증오의 그 벽이 높지 않고 증오의 골이 깊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국 전쟁, 6.25 전쟁을 겪으면서 남북 간에 굉장히 미움의 증오의 두께가 두꺼워졌죠. 지금 우크라이나도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동부와 서남부, 크게 보면 동부와 서부, 이 지역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요. 동부는, 러시아에 가까운 동부는 러시아 쪽에 정서적으로 가깝고, 서쪽에 서유럽 쪽에 가까운 서부는 우리가 나토도 가입하고 잘하면 유럽연합의 회원이 돼서 우리가 유럽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런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서로 많은 사상자가 나고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을 겪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던 불신과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이 거리감이 훨씬 더 깊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공동체로 평화롭게 살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 동서 갈등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역이 또 미사일 공습, 또 파괴된 전차, 탱크, 뭐 이런 것으로 전쟁 쓰레기가 마구마구 쌓여 있죠. 그게 이제 크게 보면 지구촌의 환경 파괴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세계 경제를 또 불안하게 하죠. 정치, 정서를 또 사람들한테 각박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국제 질서를 불안하게 하고 또 현실적으로는 물가도 오르고 원자재 같은 것 이런 것이 오르고 결국 여러 가지 하여튼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는 환경도 파괴가 되고 사람도 죽고 또 서로 간에 불신도 커지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부작용을 낳는 그 부분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똑같이 판박이로 그런 어두운 그 전쟁의 그림자들이 지금 덮고 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길게 끌고 갈 것이다. 이런 그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구촌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멈춰라. 어떤 이유로든 전쟁을 멈추고, 전쟁보다는 사랑을, 뭐 이런 팻말을 들고 반전 평화의 구호를 외치고 있죠. No war, no blood. 전쟁을 그만두고 피를 흘리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영국의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진입니다. 자, 앞에 제가 이번 공모범의 첫 시간에 이 국제 질서, 세계 정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오늘날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이 무정부 상태다. 무정부 상태라니 세계 정부가 없다는 의미에서 무정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힘이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마구잡이로 쳐들어가도 국제법상 비난은 받을지언정 강대국을 지도자를 전쟁 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21세기 국제 정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약육강식이다. 국제법도 있고, 뭐 국제 질서도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되고, 또 평화를 사랑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필요한 거지만, 현실을 보면 힘이 있는 자가 그 힘을 마구 휘둘러도 그 힘을 막기가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약육강식 현실입니다. 이 마치 이건 밀림의 정글에서 힘센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그게 자연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문명을 이루는 어떤 세계에서 이렇게 마구잡이 폭력이 저질러진다? 이건 사실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죠.